이장민 선수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K-레브로. 자, 정말 코리안 케빈 레브로. 이때 당시 체중이 이장민 선수가 101kg였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오픈 보디빌딩에서 101kg는 존나 가시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픈 보디빌딩에서 101kg는 가시입니다. 가시. 근데 그 가시를 가지고 지금 프로쇼에서 7등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성과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은 101kg도 탁구 선수 오픈에서는 101kg도 탁구 선수지. 그거 맞지. 그건 맞지. 제가 왜 이장민 선수 이번 시합을 정말 놀랬냐면 요거를 보면은 아주 재밌어집니다. 자, 이 친구가 9위를 했거든요. 이번 토론토 프로쇼에서 9위를 했습니다. 마이크라는 애인데 얘가 9위를 했는데 왜 제가 놀랬냐면 이장민 선수가 지금 얘를 잡았잖아요. 이 선수가 몸이 좀 더럽게 생기긴 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프로쇼에서 6등을 했어요. 그때 이승철 선수가 7위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거는 얘가 지금 마이크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프로쇼에서 6등을 했어요. 이승철 선수를 이겼어요. 대형GM이 얘한테 따였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 프로쇼에서. 근데 그거를 101kg 이장민이 잡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면 안 돼. 그리고 누굴 잡냐? 베나르라는 애거든요. 베나르. 얘가 지금 토론토 프로에서 8위를 하고 이장민 선수가 7위를 했어요. 이장민 7위, 오른쪽에 베나르가 8위. 자, 근데 얘는 캘리포니아 프로쇼에서 5등을 했습니다. 이 베나르가 캘리포니아 프로쇼에서 5등을 했어요. 이승철 선수가 7위를 하고. 근데 이장민이 잡은 거야. 이장민이 7등을 하고 얘가 8등을 했어. 이장민이 잡았어. 최소 4등이 된 거야. 캘리포니아 프로쇼를 이장민이 나갔으면 최소 4등이 된 거야 지금.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 소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삼손을 잡은 이승철을 잡은 이장민이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삼손을 잡은 이승철을 잡은 이장민이 된 겁니다 지금. 토론토 프로쇼 보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엄청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봤어. 레알 메비우스의 띠. 배를 이렇게 찢으면서 봤습니다. 와, 너무 웃겨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이장민 선수가 101kg에 키가 175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외국 애들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안 꿀려. 사이즈적으로 보면은 사실 베나르가 약간 더 커. 이 심미적인 부분에서 진짜 밀리지가 않죠. 전혀 안 밀려. 전혀. 머리도 훨씬 작아, 외국 애보다. 그리고 좌우 프레임 이쁘죠. 좌우 프레임 좋고 포징 아주 예술이고 전거근 나가는 거부터 빈틈이 없잖아. 하체 같은 경우에도 이장민 선수는 내전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펼쳐지는 느낌이 크게 들어. 전혀 안 꿀려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긴 거야, 베나르를. 근데 베나르가 캘리포니아 5등 이승철 선수를 잡았다고.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진짜 놀랬어 진짜. 아니, 솔직히 이장민 선수가 IFBB 프로카드를 따자마자 IFBB 프로쇼를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IFBB 프로쇼 나갔을 때 몸무게가 101kg라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했지. 몸이 아무리 이뻐도 사이즈가 101kg면 오픈에서 솔직히 경쟁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야, 진짜 심미적인 부분이 압도적이구나. 이거는 본토에서 통하는 심미성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야. 오몸 포즈 확인해보면은 확실히 사이즈 작은 거 느껴지세요? 이장민 선수가 등이 훨씬 작아요. 이 베나르보다 등 자체의 면적이 훨씬 작은데 엉덩이의 데피니션, 햄스트링의 칼 같은 데피니션, 이걸로 잡은 거야 사실. 그리고 두상이 작다 보니까 어깨 넓이가 그렇게 많이 안 꿀려 보여. 얘가 지금 베나르 등이 훨씬 넓어, 면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체의 컨디셔닝, 그리고 엑스테이, 포즈, 베나르보다 다리를 넓게 잡으니까 엑스테이프이 훨씬 더 살잖아요. 이 쉐입 자체가 이쁘게 떨어지고 컨디션이 압도적으로 좋죠. 베나르는 약간 피아가 한 겹 더 덮여있는 느낌이잖아요. 세퍼 자체는 좋지만 컨디셔닝에서 완전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장민 선수가 삼손을 이긴 이승철을 이긴 베나르를 이긴 이장민이 됐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팀 매스몬스터가 더 많이 궁금해진 거예요. 마치 약간 제가 광고를 하고 싶을 정도. 아니, 이거 매스몬스터라는 팀 도대체 뭐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냐고. 지금 대한민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민 선수의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근육 외의 무게가 가볍다는 거. 저번 이장민 선수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뼈나 장기의 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의 볼륨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야. 101kg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자, 이제 개빡센 애들한테 한번 가보죠. 이제 올림피안입니다. 올림피안. 자, 이렇게 보니까 차이 엄청나죠.
이 하산 모스타파가 올림피아에서 13위까지 했던 애예요. 진짜 놀라운 거는 하산 모스타파가 동생입니다. 92년생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모든 근육량이 어깨, 팔, 가슴, 전면 광배, 하체 사이즈 모든 부분에서 사실 게임은 안 되죠. 아직은. 근데 이장민 선수가 게임이 되는 거는 역시 두상이에요. 두상. 이 작은 두상으로 인해서 이 좌우의 프레임이 이 하산 모스타파보다 근육이 이장민 선수가 작은데 이장민 선수의 쇄골 프레임이 넓으니까 하산 모스타파보다 좌우의 프레임이 더 넓어. 이게 진짜 개사기입니다. 올림피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이 아무리 커도 올림피아에 가면은 좌우 프레임 넓은 새끼한테 점수를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장민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근육량을 많이도 아니야 10kg 정도 붙인다? 10kg 정도 붙이고 지금 정도의 컨디셔닝을 가져오면 제가 볼 때는 하산 모스타파를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머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좌우 프레임이 얘 하산 모스타파보다 지금도 넓어. 근데 물론 이제 근육량 10kg가 쉽지 않잖아요. 근육량 10kg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정도의 성장세라면은 1, 2년 안에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드는 거야. 지금 이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영혼을 갈아놓은 적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 일단 이번 포즈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산 모스타파한테는 안 되죠. 하산 모스타파는 이 토론토 프로쇼에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체스트. 근데 여기서도 희망이 보이거든요. 이 사이드 체스트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게 어깨 팔에서는 진짜 많이 밀려. 진짜 많이 밀리는데 전반적인 도형미로 보죠. 그러니까 머리통을 딱 넣고 보면 이게 머리통을 넣어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밀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육의 부피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게 맞아요. 이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비빌만해. 대가리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쭈구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근육량만 보면 20kg 차이 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하체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체 두께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하체 두께나 상체 근육량 하산 모스타파가 훨씬 더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토론토 프로쇼에서 하산 모스타파가 1등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산 모스타파가 사실 1등한 이안 벨리어보다 사이즈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등을 보면은 등도 뭐 거의 2배 차이 나죠. 하산 모스타파 등이 워낙 좋으니까 미쳤죠 완전히. 근데 하체는 제가 볼 때 이장민을 이겼다고 해도 돼요. 등으로 보면은 등은 개발렸는데 하체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장민 이겨도 돼. 하체는 이장민이 이겼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거의 지금 이장민 선수 하체가 완전히 종이장이야 이거. 종이장이라 데피니션 완전 칼 같잖아요. 근데 등이 야 씨발 등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등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등은 사실 어렵다. 하체 사이즈 차이는 있는데 사이즈 차이가 아무리 나더라도 데피니션이 이 정도 차이 나면은 하체는 이장민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민 선수가 등을 얼마나 채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올림피아는 올림피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스큘라 보면은 야 진짜 크긴 크지. 얘가 다 펼쳐져 있잖아. 데트도 엄청 펼쳐져 있고 이장민 선수보다 사이즈 훨씬 크죠. 진짜 미쳤죠. 하산 모스타파가 올림피아 13등을 했는데 아마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순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훨씬 좋아진 거예요. 올림피아 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올림피아에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땐 탑 10 쪽으로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이즈 차이를 보이지만 어쨌든 선방했다. 그리고 이장민 선수는 이게 진짜 이뻐. 클래식한 포즈들 있죠. 이런 클래식한 포즈들이 진짜 이뻐요. 요즘의 추세가 클래식함의 점수를 진짜 많이 줍니다. 이제 3부를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2-on-2에서도 쉐입의 점수를 진짜 많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장민 선수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장민 선수의 몸이 클래식함이 있잖아요. 이 클래식함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가 더해지면 아마 오픈 보디빌딩에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굉장히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점수를. 실제로. 2-on-2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의 점수를 준다니까. 2-on-2는 솔직히 클래식함에 점수 주면 안 되는 시합인데 거기서 클래식함에 점수를 주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 이번에. 근데 아마 올림피아로 봐도 쉐입이 좋은 선수들한테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더 배점을 많이 줄 거라고. 그래서 이장민 선수의 미래 가치를 높이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은 2등을 한 하산 모스타파랑 비교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토론토 프로의 1등은 하산 모스타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을 한 이안 벨리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안 벨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장민 선수보다 동생이에요. 이안 벨리어가 90년생.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안 벨리어도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산 모스타파가 이겼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심사위원들이 약간 클래식함을 더 봤다는 걸 여기서도 느꼈어요. 이안 벨리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허리 자체가 더 얇고 쉐입이 좀 더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보디빌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산 모스타파가 이겨야 돼요. 근데 이안 벨리어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하체는 이안 벨리어가 더 좋아. 상체에서는 하산 모스타파한테 개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안
이안 벨리어가 어쨌든 1등을 한 거죠. 등으로 봤을 때도 쉐입은 지금 이안 벨리어가 더 이쁜데 근육적으로 보면은 핫산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핫산 모스타파가 1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보면은 이제 이장민 선수랑 이안 벨리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안 벨리어가 꽉 차 있죠. 이안 벨리어가 21년도 올림피아에서 아마 7등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올림피아 오픈 보디빌딩 탑랭커가 이안 벨리어입니다. 어쨌든 이안 벨리어 옆에 이장민이 섰던 거지. 퍼스트 콜에 불려서 그것도 씨야 와 진짜 개짜릿해. 보면은 뭐 어깨 팔 광배근은 게임 안 되죠. 가슴은 이장민이 더 좋다. 이안 벨리어 요거 이제 가슴 날라갔잖아요. 가슴 날라가가지고 대흉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안 벨리어 좀 비정상적으로 작아. 그리고 하체를 봤을 때 당연히 두툼한 거는 이안 벨리어가 더 두툼한데 사실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장민 선수가 딸리는 하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알이 꽉 차 있는 거는 당연히 이안 벨리어가 더 꽉 차 있죠. 올림피아 탑 7인데. 근데 이장민 선수의 하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사이즈만 조금 더 증가되면은 오히려 저는 사이즈가 약간 늘어나면은 이장민 선수의 하체가 이안 벨리어의 하체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당장은 사이즈가 작죠.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안 벨리어 정도는 이장민 선수가 잡을 수 있다. 근육량이 늘어난다면. 유전적인 골격의 형태는 이장민이 더 좋다고 봐요.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올림피안 애들이랑 골격적인 유전자로 비교를 해서 꿀리지 않는 동양 선수는 제가 여태까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포즈 한번 비교해요. 사이드 체스트. 사이드 체스트를 봐도 동일한 기분이 들거든요. 가슴을 보면은 뭐 이안 벨리어 다 쭈그러져 있잖아요. 가슴 어쩔 수 없고 어깨는 이안 벨리어 훨씬 크고 팔도 이안 벨리어가 훨씬 크고 이장민 선수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이두예요. 이두가 엄청 납작해. 그래서 이두에 진짜 시간을 많이 써야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쉐입으로 봤을 때 머리까지 포함해서 봐도 이장민 선수가 크게 꿀린다는 느낌은 안 들어. 어깨, 팔 차이 물론 있지만 가슴의 이런 형태 그리고 전반적인 쉐입을 봤을 때 사이드 체스트에서 꿀린다는 느낌 안 들고 물론 측면 허벅지는 차이 많이 나죠. 이안 벨리어의 측면 허벅지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장민 선수의 이런 날카로움도 나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10kg 정도만 붙으면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이안 벨리어랑 충분히 싸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선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합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픈 보디빌딩 탑랭커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10kg 만드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지금 성장세로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등이죠. 이게 씨발 등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이거 등은 이게 등이 문제야. 항상 등은 진짜 어떻게 되지가 않아. 이거는 아무리 성장을 한다 그래도 약간 희망과 절망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전면과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 뒤로 도는 순간 절망이 보이는 거야. 씨발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절망적일 정도의 등의 차이죠. 하지만 엉덩이랑 햄스트링은 이겼다. 마찬가지로 이장민 선수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랑 햄스트링은 이겼어. 야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햄스트링하고 엉덩이는 이장민이 이겨. 올림피아 탑 7이야. 올림피아 7등, 세계 7등. 세계 7등을 한 애랑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이기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라도 이기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리를 지우고 상체가 딱 나오면은 이건 씨발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다리 한번 가려봐 주세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구독자님들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등을 근데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가 정말 관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장민 선수의 토론토 프로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최근에 봤던 프로쇼 중에 제일 재밌는 시합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제 원픽.